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네, 낯선 목소리에 당황하신 분들 있으시죠? 스포츠를 진행하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스포츠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가 있는 저녁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연과 함께하는 스포츠 첫 시간,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배구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위 대한항공을 승점 1점 차로 뒤쫓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3위 우리카드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오늘 우리카드에 승리한다면 1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3위 우리카드 또한 봄배구를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경기인데요. 두 팀의 경기 상황은요, 현재 현대캐피탈이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세트 19대18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부는 페퍼저축은행 대 KGC 인삼공사의 대결입니다. 인삼공사는 시즌 막판 3위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페퍼저축은행은 최하위지만 상승세를 타면서 행복한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승부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기는 현재 세트스코어 1대2로 KGC 인삼공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와 빙속여제 이상화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조직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피겨퀸 김연아는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손흥민이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데에 대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FA 대변인은 SNS를 통해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하는 첫 시간인데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진행을 해서 대타 진행하는 동안 유일하게 두 번 만나는 코너거든요.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기운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 화제를 모았던 스포츠계 이슈들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저는 야구 대표팀 소식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지난 15일에 대표팀이 소집이 됐고요. 네. 현재 미국 이제 투선에서 현재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NC 다이노스와 연습 경기 첫 경기를 펼쳤고요. 네. 또 어제 기아 타이거즈와 또 두 번째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모두 또 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특히나 어제 기아전 같은 경우에는 장단 19안타를 치면서 12대 6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또 훈련 이 캠프에 또 특히나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참 많이 지금 찾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여기 현재 지금 김하성 선수가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팀이죠. 여기에는 지금 AJ 프렐러 단장까지도
직접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차로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 이정우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서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야구 대표팀 현재 멤버들 중에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지 뭐 그것을 지금 보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인터뷰가 있는데 현재 뭐 많은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또 관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대 6 대승을 거뒀어요. 일단 타선은 합격점을 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두 경기 합쳐서 20점이나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강백호 선수가 좀 가장 걱정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계약 문제로 KT와 이제 굉장히 좀 갈등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타격감이 좋다는 점 그리고 최정, 김혜성 이런 선수들이 좀 타격감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전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이 교타자들의 타격감이 좀 꾸준히 올라와 있어야 장타자들이 좀 부진하더라도 그걸 버텨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승엽 선수가 좀 부진할 때 이종욱이라든가 이용규 이런 선수들이 좀 이렇게 단타를 쳐주면서 받쳐줬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마지막에 눈물에 홈런 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번엔 대회에서는 물론 이제 강백호나 최정 같은 거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김혜성 선수 그리고 아마도 1번 타자를 맡을 것으로 생각되는 토미 에드먼 선수 그리고 이제 중견수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박혜민 선수 이런 교타자들의 활약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투수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이 페이스를 올려야 할 선수들이 좀 있다고도 말했는데 아무래도 공인구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적응하는 그런 지금 현재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KBO 리그 공인구보다는 이 메이저리그 공인구 이 롤링스 공인데 이게 표면이 좀 미끄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밥의 돌기가 넓고 밋밋한 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규정에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을 살짝 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미끄럼을 줄이면서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방법으로 이 진흙을 살짝 바르고서 이제 투구에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대표팀 투수들이 여기에 좀 적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연습 경기에서 각 1이닝씩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현재 일정량의 어떤 투구수 할당량을 채우면서 지금 현재 경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기아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3타자 연속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이닝 3피안타 2실점 기록했고요. 박세웅 선수가 1이닝 2피안타 2실점, 정철원이 1이닝 1피안타 1실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 좋은 선수들은 또 잘하는데 다른 어떤 이 선수들의 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강철 감독이 아직 투수들의 컨디션이 덜 올라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결국 직접 던지는 선수들의 반응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가 김광현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던져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던져본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이 좀 뜬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던지던 것보다 조금 낮게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실밥이 도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세게 눌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LG의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2경기 연속 몸에 맞는 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의 정철원 선수도 매 경기 지금 폭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투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몸에 맞는 볼이 나온다는 것은 손에서 공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릴리스 포인트를 빨리 찾는 것이 지금 남은 연습 경기에서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네, 투수는 소위 말해서 공이 잘 긁혀야 되는데 일단 그렇죠. 미끄러워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막이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경기별로 이 선발 투수들이 정해지진 않았죠. 현재 B조 1라운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가 바로 다음 달 9일에 호주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일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라운드에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게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뭐 투수 15명 중에서 선발 요원이 11명인데 이 중에서 뭐 김광현이라든가 양현종 선수의 뭐 출격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창모라든가 이의리 선수 같은 이런 이제 선수들이 뭐 호주전, 일본전 같은 그런 경기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훈련 시작한 지 6일 차거든요. 아직은 좀 적응하는 단계, 현지의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해서 테스트해 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딱 정해지는 않았는데 일본은 일단 한일전에 다류비스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이 계속해서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 언론들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첫 경기인 일본의 첫 경기인 중국전부터 약간 로테이션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투웨이 피처인 오타니 쇼헤이가 나선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는 다르비슈가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체코전에는 사사키 로우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경기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 첫 이제 그 국내파가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라운드를 통과하고 나서 토너먼트에서는 오타니랑 다르비슈가 차례로 등판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대표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훈련 소식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르비슈는 대표팀에 조기 합류를 했죠. 지난 한 주 사이에 일본 대표팀도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르비슈도 지난 18일에 합류를 해서 불펜 피칭을 35개를 소화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볼을 받아낸 포수라든가 또 특히나 이 야스자와 가츠유키 불펜 코치 같은 경우에는 다르비슈의 투구를 보는 게 매우 즐겁다. 투구 기술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다. 물론 이게 좀 일본 언론에서 약간 부풀린 어떤 보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다르비슈가 그만큼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다르비슈가 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샌디에고와 이제 좋은 그런 어떤 계약을 맺었었죠. 맞습니다. 6년간 1억 8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기대 요소가 커진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 지금 일본 대표팀의 훈련장 분위기가 꽤 좀 좋은 그런 어떤 모양새입니다. 지난 그 주말,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을 보기 위해서요. 18,000여 명의 관중이 찾았다고 합니다. 와, 훈련을 보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18일 날에는 여기보다 더 1,000여 명 많은 19,000여 명의 관중들이, 그러니까 관중들도 찾았지만은 그 일본 대표팀 굿즈를 사기 위해서 줄도 정말 길게 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뭐 노모 히데오, 뭐 마스자카 다이스케, 과거에 일본 대표팀의 또 주축을 이뤘던 그런 투수들도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 LA 다저스의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도 이 미야자키 캠프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본 대표팀 멤버들 중에서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든가 작년에 또 56홈런을 쳤던 이 무라카미 선수, 이런 선수들까지 현재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많이 탐내고 있거든요. 이번 WBC를 통해서 또 가치를 증명해낸다면 충분히 또 메이저리그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일본 야구 팬들의 어떤 주목도 받고 있지만 메이저리그 많은 구단들의 또 이런 러브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관심 속에서 훈련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 16강을 이끈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 WBC 마운드에 시구자로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첫 경기인 일본과 중국의 이 경기에서 첫 경기 시구자로 나서는데, 아무래도 이 축구대표팀도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일 날 벤투 감독도 한번 시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했지만 지금은 다른 대표팀의 감독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일본 대표팀이 이번 WBC에 임하는 각오, 어떤 그 흥행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이어서 일본 대표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미국 대표팀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커쇼가 빠지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왜 빠지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이 미국 대표팀이 굉장히 이전의 WBC에 비해서 굉장히 뭐 신구 조화도 이뤘고 특히나 여기에 투수 전력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선수가 바로 이 클레이턴 커쇼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 이제 좀 이 나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WBC 조직위원회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기 때문에 시즌 전에 이 WBC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 손해가 이 소속팀에 또 계속해서 이제 막심하게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 가입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커쇼 선수가 부상 전력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WBC 출전이 불발이 됐고요. 원래는 커쇼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대회
대회 전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고요. 네. 결국 김하성의 팀 동료인 마르티네스 선수가 대신 합류하게 됐습니다. 대신. 그런데 이 보험 문제로 뭔가 경기 출전이 힘들다는 게 좀 낯설게 신기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전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표로 참가하려 했었던 브루스 더 그라테롤, 그다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려 했었던 네이선 이오발디, 이 두 선수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참가가 이제 거절됐고,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각광받았던 소니 그레이도 출전이 이제 불가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베네수엘라의 가장 유명한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험사 사정으로 무산될 뻔했는데 소속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치더라도 우리 구단에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준데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선수가 워낙 그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상징적인 선수를 안 내보낼 수 없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대승적인 결단이 아니고서는 출전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자본주의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야구 팬들의 눈길을 모을 만한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어요. 에릭 테임즈가 은퇴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팬들이 잊지 않고 은퇴 인사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테임즈가 50살까지 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테임즈 선수가 최근에 좀 이 부상이 잦았죠. 작년 같은 경우도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서 재기를 노렸는데 결국은 지난 16일에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4년 동안 야구를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또 테임즈의 이 트레이드마크죠. 이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수염을 지지해줘서 고맙다라는 또 그런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 팬들을 향한 또 한글 메시지도 함께 남겨서 또 이 의리를 또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임즈 선수가 KBO 리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역수출의 맞습니다.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KBO 리그에서 MVP도 받았고 성공적으로 한국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서 메이저리그에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이후에도 아마 테임즈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KBO 리그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테임즈 선수가 한다면은 조금 더 이 테임즈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테임즈 선수가 은퇴하고서 뭔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국 방송에 한번 출연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어요. 레전드니까요. 실제로 뭐 KBO 리그 그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이거 객원 해설에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도 KBO 리그에서 조만간 방송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야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 정현호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 겨울 사이에 이 선수 이야기 참 많이 다뤘거든요. 이 포스트 이상화로 불리는 새로운 빙속여제 김민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유미 작가와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음 주에는 월드컵 정관왕에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 만큼 최고의 한 시즌을 보냈던 김민선 선수. 과연 이 월드컵 시리즈가 마지막 대회 어떻게 했을지 그 결과는 어땠죠? 시즌 전관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궁금할 어땠죠? 것 같거든요. 진짜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 6차 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은메달도 이제 대단한 성적이지만 그 전까지 계속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김민선 선수의 기록이 38초 08이었기 때문에 경기 마친 직후까지는 김민선 선수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구조에서 경기를 했던 오스트리아의 바네사 헤어초크가 37초 96으로 조금 빠르게 들어오면서 2등이 됐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 5차례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은 여전히 이번 시즌에는 김민선 선수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헤어초크 선수가 2차, 3차, 5차 월드컵에서 김민선 선수한테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은메달을 따냈는데 마지막에 김민선 선수보다 늦게 달리고 나서 뭔가 좀 페이스 조절을 또
것 같아요. 이 레이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대회에서 결국 이번 시즌 첫 번째 월드컵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쉽게 전관왕은 놓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시상대에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월드컵 여자 500m 랭킹 포인트를 354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독보적인 1위를 달렸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김민선 선수의 성적을 보면요. 4차 월드컵에서 36초 96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기록이 이상화 선수가 갖고 있는 500m 세계 기록이죠. 네. 36초 36에 0.6초 차까지 다가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올림픽 시즌이 3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이 부상 관리 그리고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어떤 컨디션, 경기력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김민선 선수가 이상화 선수의 이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새삼 이상화 선수의 기록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죠. 이상화 선수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김민선 선수의 이번 시즌 일정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게 당장 이제 다음 달에 2월 2일부터 5일까지 네. 네덜란드의 헤렌벤에서 펼쳐지는 종목별 세계 선수권에서 또 한 번의 빙속 여제로 더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또 남은 경기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민선 선수가 동계체전 MVP에도 뽑혔더라고요. 기간을 보면 도대체 언제 와서 뛰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동계체전 MVP가 오늘 결정됐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와서 근데 김민선 선수가 이 중간에 어쨌든 체전에 나왔고 네. 이게 체전 경기가 1월 27일, 28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한 달 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경기로 열려가지고 사전 김민선 경기로. 선수가 여기에 이제 나왔고 여기서 500m와 10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6주 팀 추월까지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3관왕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민선 선수가 뭐 중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동계체전에도 나섰고 중간에는 또 미국에 가서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리고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5차 대회까지 쭉 계속 금메달을 따고 메달 사냥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달 사냥꾼이고 말 그대로 각 대륙별로 도장 깨기를 했다. 그런 그러네요. 깨기를 했던 시즌이었다. 네. 체력도 어마어마한 것 같네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다른 선수들 성적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네, 이번 어땠나요? 폴란드 월드컵에서 정재원 선수도 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이번 두 번째 매스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따면서 시즌 랭킹이 5위까지 올라왔고 이 김준호 선수가 4차 월드컵에서 500m 금메달을 땄었는데 랭킹 4위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단거리 종목 그리고 매스 스타트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꾸준하게 매 시즌마다 좋은 성적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목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복귀전도 좀 관심을 모았잖아요. 이제 네. 골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대회죠.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끝났는데요. 이 대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톱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을 했고요. 여기에 또 타이거 우즈가 7개월여 만에 이 부상을 딛고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우즈가 지난 2021년 2월이었죠. 꼭 2년 전에 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끝나고 나서 이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서 당시에 이 하반신, 그러니까 무릎 아래가 상당히 좀 많은 부상을 입었던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후에 과연 재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일단 4라운드 72홀을 모두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45위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제 발표됐던 이 세계 랭킹에서도 1294위에서 309계단 상승한 985위, 그러니까 이제 1000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세계 랭킹 1위에 네.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죠. 이번에 윤람 선수가 우승하면서 1위로 복귀를 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티 셰플러가 1위로 올랐었었고 매주 그렇죠. 바뀌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는 또 로리 맥킬로이가 1위였었기 네. 때문에 지금 이 로리 맥킬로이, 스코티 셰플러 그리고 윤 램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아마 바뀔 거고요. 네네. 다음 달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그러니까 제5의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거든요. 이 대회와 또 4월에 전통의 마스터스 대회까지 이런 굵직한 대회들이 매달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과연 세계 1위가 누가 될지 맞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아마 골프 팬들 사이에서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세계 랭킹 1위 경쟁에 대한 관심도 무척이나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골프 팬들은 그래도 돌아온 타이거 우즈에 대한 관심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우즈가 참 이 무릎 부상 후유증이라든가 네. 또 최근에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 대회에서 본인도 만족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이번 대회는 무조건 우승하러 나온다.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는 72홀 완주가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3라운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홀에서 그 홀인원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엘버트로스라고, 예, 그러니까 이글보다 이제 한 타가 더 적은, 네. 예, 그 엘버트로스를 기록할 뻔한 아주 멋진 샷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4고 이후에 이 3라운드에서는 18홀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적인 4언더파까지 기록을 하면서 역시 이 골프 황제의 실력은 타고났다. 네, 이렇게 또 증명이 됐던 이 또 18홀도 함께 보였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네. 뭔가 깔끔하진 않았어요. 논란이 네. 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1라운드 도중에 이제 동반 플레이어한테 여성용품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티샷이 짧다라는 걸로 약간 그 장난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설명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티샷이 짧다는 게 곧 여성을 의미하는 건가? 이거는 또 편협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성적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땠나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 6명이 출전을 했고요. 이 중에서 김성현 선수가 공동 33위 올랐습니다. 그리고 PGA 투어의 이 라이징 스타로 불리는 김주형 선수가 공동 45위, 그리고 임성재 선수가 공동 56위로 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가 또 세계 톱 랭커들과 또 타이거 우즈까지 나서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특급 대회였거든요. 그런 네. 과정에서 또 우리 선수들도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LPGA 투어도 개막을 했는지도 함께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토너먼트로 개막을 했고 혼다 LPGA 타일랜드 이제 오픈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 골프 강자들이 이제 투어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총 72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컷탈락 없이 우승 결정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일단 현재 여자 세계 랭킹 1위는 리디아고 선수죠. 네, 리디아고 선수가 11월 말부터 해서 현재 2달 넘게 거의 3달 가까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유럽 투어 이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됐던 이 세계 랭킹에서 2위 넬리코다 선수와의 포인트 차이가 1점 이상 벌어지면서 향후에 세계 1위 독주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네. 사실 리디아고 선수가 작년 12월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이 신혼여행 도중에 또 홀인원까지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여거에 어떤 그 기세를 이어서 또 이 우승도 하고 또 세계 1위까지 독주하는 아주 연초의 겹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마칠까 합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저희 첫 방송이 잘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대가 주에도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유일하게 2번 만나게 되는 코너니까요. 다음 주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스포츠.